충격 속보. 중국 애니메이션 초대작 나타이, 네자이가 디즈니의 인사이드 헤드이 불을 껐고 전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사상 최대 흥행 수입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거대한 성공 이면에 왜 중국에서는 할리우드 영화, 특히 캡틴 아메리카 4분에 대한 격렬한 적대감과 보이콧이 외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중국에서 밀려오는 830억 달러 규모의 애니메이션 대형 쓰나미에 맞서 일본 콘텐츠 산업이 취해야 할 생존 전략의 모든 것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밝혀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영화 흥행 뉴스가 아닙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세계에서는 별표 패권을 둘러싼 애니메이션 냉전 별표 이 물밑에서 그리고 공공연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일본과 거대한 시장 및 브랜드 파워를 가진 디즈니, 픽사와 같은 할리우드가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균형이 중국발 기습 공격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5년 1월 29일에 개봉된 별표 나타 2분 별표는 불과 몇 주 만에 국제 매출을 포함하여 별표 126억 위안, 약 2,600억엔 별표이라는 경이로운 흥행 수입을 달성하며 애니메이션 영화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작품의 우수성을 넘어 중국의 강력한 내셔널리즘과 그 뒤를 바치는 막대한 소비 파워가 세계 시장에 폭발적으로 분출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타 2분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세상에 보여준 결정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중국 자본과 애국심의 융합이 낳은 보이콧 물결. 나타 2분의 성공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자국 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강렬한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처럼 이 영화는 신화 속 소년이 마법의 힘으로 싸우는 이야기를 액션과 드라마로 훌륭하게 그려내며 중국 현대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다층적인 감정에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중국 국수주의 타블로이드지인 환구시보는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 반 할리우드 정서가 생겨났고 애국심 강한 시장의 정치적 발언이 표출되었습니다. SNS에서는 나타 2가 해외에서 성공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캡틴 아메리카사는 중국에서 망해야 한다. 와 같은 극단적인 게시물이 확산되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남서부의 일부 영화관은 마블 영화의 상영을 자제하여 나타 2불을 지지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별표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별표는 중국 개봉 첫 주 흥행 수입이 별표 8,110만 위안, 약 18억엔, 별표에 그쳐 미국 개봉 주말 매출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참패를 겪었습니다. 이 참패는 중국 소비자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대해 더 이상 주목할 힘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중국 국내 팬의 열광과 배타적 반응 가정, 웨이보 사용자 국조의 불꽃, 우리나라 나타 2가 세계 최고다. 할리우드의 특촬물과 긴 이야기에 지쳐있던 중국 관객들은 이제 자신들의 이야기를 원한다. 캡틴 아메리카사 따위는 더 이상 중국에 올 필요가 없다. 빌리빌리 톱 리뷰어, 나타 2는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동양의 역사와 평행이론을 현대 기술로 되살린 문화적 폭발이다. 일본 애니도 훌륭하지만 이 정도의 중국의 혼을 표현할 수 있을까? 레딧 사용자 알 차이나, 이것은 영화 싸움이 아니라 국가 정책이다. 중국 정부는 국내 소비를 자극하고 문화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국산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할리우드나 일본 애니가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 중국의 전략은 일본 콘텐츠 산업의 약점을 완전히 파고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뉴스 사이트 별표 버라이어티 별표는 중국에서의 캡틴 아메리카 4분 참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젊은이들은 더 이상 미국의 영웅 이야기에 전혀 믿음을 갖지 않는다. 중국산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화려함과 성능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캡틴 아메리카사의 실패는 단순히 영화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세계관의 결정적인 충돌이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애니메이션 경제권이 일본 콘텐츠 산업이 지금까지 개발하거나 얻지 못했던 것. 대한 수치를 완전히 넘어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5억 팬, 830억 달러 애니메이션 경제권. 중국의 물결이 단순한 일시적 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이로운 수치가 있습니다.
상하이에 거점을 둔 조사회사 별표 아이리서치 별표에 따르면 중국의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2D IP 시장은 2024년에 별표 5,177억 위안, 약 12조 4천억 엔, 830억 달러, 별표이라는 경이로운 규모에 달하며 2019년 이후 거의 2배로 성장했습니다. 이 시장은 2029년까지 더욱 확대되어 8,344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지난 5년간 2배로 증가한 5억 명의 열광적인 팬 커뮤니티입니다. 이 5억 명이라는 수치는 일본의 콘텐츠 시장을 완전히 넘어선 것으로 일본 업계에는 위협이자 희망인 결정적인 사실입니다. 그 열광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동영상 스트리밍 대기업 별표 빌리빌리, 별표가 주최하는 별표 빌리빌리 월드 2025분 별표입니다. 상하이에서 개최된 이 이벤트에는 3일간 추정 30만 명이 방문했는데 이는 전년보다 5만 명이나 웃도는 수치입니다. 티켓은 판매 개시 35초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이 이벤트 현장에서는 일본의 인기 애니메이션 나루토나 하츠네 미쿠 코스프레와 섞여 중국 게임 붕괴, 스타레일 캐릭터로 분장한 젊은이들이 대거 넘쳐났습니다. 이는 일본 IP가 사랑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중국 IP가 그 이상으로 범람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나타냅니다. 일본 라이벌 IP의 등장, 중국 시장 점유율 역전, 저장성 출신 대학생 20세, 일본의 보치 더 록 코스프레도 정말 좋아하지만 요즘은 붕괴, 스타레일이나 블랙미스, 50 같은 국산 게임 IP 굿즈에 빠져 있어요. 스토리나 캐릭터 디자인도 완전히 세계적 수준이 되었어요. 알리바바의 중고거래 앱 별표 셋뉴, 한어, 별표의 데이터가 그 현황을 말해줍니다. 중고시장의 IP 거래 랭킹에서 한때 일본 작품이 독점했던 탑 10 중 현재는 중국발 게임, 원신, 아이덴티티 V 등 IP가 6개를 차지하고 일본 IP는 불과 4개로 밀려났습니다. 이는 IP 경쟁에서 일본의 지위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일본 IP가 중국 시장에서 주연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의 소니 그룹이나 편의점 로손, 캐논과 같은 기업들도 빌리빌리 월드에 출품하여 기멸의 칼날 등의 상품을 전개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의 거대한 솥 위에 일본 음식을 올려놓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 성장의 혜택은 받고 있지만 IP 자체의 힘과 성장 속도에서는 중국의 국산 IP가 압도적인 기세로 추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 대해 일본 업계가 아직 충분한 위기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팬들의 냉정한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실은 이 다음에 밝혀집니다. 그것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체질적인 약점이 중국의 보이콧과 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일본의 약점, 저임금과 착취 구조. 중국 애니메이션의 맹공에 맞서 일본 애니메이션이 왕좌를 유지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 약점에 있습니다. 일본의 콘텐츠 산업은 지난 10년간 국제시장에서 400억 달러 가까운 수익을 올리며 철강이나 반도체를 능가하는 수출 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 뒤에서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환원이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저임금 구조야말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혼을 갉아먹는 암이었습니다. 애니메이터 임금 문제, 화려한 데이트작을 만들어내는 현장의 동화, 애니메이터의 대부분은 한 장당 수백 엔이라는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애니메이터가 생활고로 업계를 떠나거나 과로로 쓰러지는 인재 고갈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작위원회 방식의 한계, 해외 수익의 대부분은 유통 플랫폼이나 라이선스 제공 중간업자, 그리고 제작위원회를 구성하는 대형 출판사나 광고회사에 집중되며 실제로 제작을 수행한 애니메이션 제작 스튜디오가 받는 것은 국제 수익의 10%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젊은 애니메이터의 SNS, 익명 절규, 계정명 애니 노예 100번 중, 국 애니의 CG 발전은 대단하다. 그들은 국가의 지원과 풍족한 자금이 있다. 우리는 원피스나 진격의 거인을 만들어도 생활은 계속 어렵다. 이 업계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중국에 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 현실은 일본 젊은 크리에이터의 절규이며 업계의 깊은 문제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연출가 익명, 나타이는 품질이 높지만 일본의 문화적 깊이나 손그림 애니메이션 기술은 아직 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하지만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중국 제작회사가 급여가 더 좋다며 유출되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 재능 유출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공격이다. 이 유출은 일본 애니메이션에 메울 수 없는 결정적인 손실입니다. 이 일본의 착취 구조에 대해 중국은 거대한 자본과 국가의 푸시라는 도핑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저임금이라는 일본의 약점을 파고들어 젊은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위협, 중국발 AI 애니메이션의 할리우드 진격. 중국 물결의 진정한 위협은 단순한 자금력이나 국산 IP의 성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술 혁신, 즉 AI에 의한 콘텐츠 제작의 최전선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AI 기업인 별표 센스초우 테크놀로지, 심주과기, 별표는 오펀AI의 소러에 필적하는 텍스트 투 비디오 생성 AI 모델 비조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조를 개발한 기업이 놀랍게도 미국 제작회사 별표 아우라 프로덕션즈, 오러 프로덕션즈, 별표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를 활용한 50부작 단편 SF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2025년에 공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손그림 기술과 장인 정신에 의존해온 애니메이션 업계에 있어 치명적인 미래로부터의 공격입니다. 중국의 AI 기술과 할리우드의 자금 및 네트워크가 손을 잡음으로써 저비용 대량 생산의 무시무시한 새로운 애니메이션 제작 모델이 탄생하려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터가 수백 시간을 들여 그렸던 움직임이나 배경이 순식간에, 그것도 일본의 저임금 구조에 의존하지 않고 생성되는 미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는 일본의 문화적 우위를 단 하나의 기술로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위협입니다. 세계 크리에이터와 팬의 패닉 전문 포럼. 유럽 북미 3D CG 아티스트, 비조와 할리우드의 제휴는 애니메이션 업계 전체에 대한 경고 알람이다. 중국의 AI는 일본의 장인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 자본주의 논리로 그 기술을 불필요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일본은 AI가 할 수 없는 것, 즉 깊은 감정 표현과 탁월한 스토리텔링에 특화해야만 한다. 이 의견은 AI 기술 발전이 빠른 서구 현장의 현실적인 목소리입니다. 일본 대학 교수, 애니메이션 연구 중국은 역사적 테마나 신화 재해석에 AI를 사용하며 기술이 문화를 위해 봉사한다는 자세를 명확히 하고 있다. 나타 이분, 장안의 아르. 반면 일본은 AI 도입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기술과 시장 양면에서 중국의 결정적인 격차를 벌어질 것이다. 이 교수의 분석은 일본이 기술 도입의 늦장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세계에 보여줍니다. 일반 팬 익명, AI 애니메이션이 50부작이나 제작된다니 믿을 수 없다. 애니메이터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저비용으로 명작이 양산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는 누가 그렸는지보다 작품의 품질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 팬의 목소리는 기술 혁신이 가져오는 희망과 두려움 두 가지를 부각합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반격,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전략. 중국의 자본의 물결, 문화의 물결, 기술의 물결이라는 3중 공격을 받는 일본 애니메이션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 왕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다시 애니메이션계의 명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작품만 만들면 이긴다는 아니란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지금 당장 구조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2029년까지 중국의 거대 시장에 일시적인 IP를 팔아넘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략 1. 크리에이터에 대한 정당한 환원과 구조 개혁. 무엇보다 먼저 애니메이터의 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의 국제적 수익 대부분을 제작 스튜디오와 크리에이터에게 환원하는 제작위원회의 해체와 재구축이 시급합니다.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중국이나 할리우드로 유출되는 가장 큰 요인은 금전적 대우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적 재산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공정한 지갑도 지켜야 합니다. 전략 2. 지역별 IP 전략으로의 전환. 기존의 권리를 일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중국 시장처럼 지역별로 권리를 나누어 개발하고 별표 현지화된 굿즈 전개나 이벤트, 빌리빌리 월드와 같은 별표를 진행하여 중간업자에게 흘러가던 이익을 스스로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33년까지 콘텐츠 수출 20조 엔이라는 목표는 이 지역 IP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전략 3.
AI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과 사람의 손 보호. 중국의 AI 기술을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AI를 작화 보조나 생산 효율화 도구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동시에 일본의 손그림 움직임, 섬세한 감정 표현 등 AI가 아직 재현하기 어려운 별표 사람의 손에 의한 예술성 별표를 브랜드로 보호하고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일본 콘텐츠 산업의 역할. 일본 애니메이션은 더 이상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라 국가의 아이덴티티이자 경제의 생명선입니다. 중국의 맹공은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구조적 결함을 노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동시에 업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크리에이터가 보상받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애니메이션 팬들은 중국의 자본력이나 AI 기술이 아닌 별표 열정과 재능 넘치는 일본 크리에이터들이 만든 영혼이 담긴 작품 별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 구조 개혁을 완수한다면 중국의 물결은 위협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확대시킨 거대한 수조가 될 것이며 일본 애니메이션은 다시 그 수조 속에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빛을 발하는 주역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미래는 이 애니메이션 패권 전쟁의 향방에 달려 있습니다. 독일 팬, 레딧 중국 애니의 시즌은 대단하지만 나는 일본 애니메이터의 손으로 그려진 섬세한 움직임을 좋아한다. 나타이의 성공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일깨우는 마지막 경고다. 일본의 높으신 분들은 회사 주머니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맨 처음 그림을 그린 애니메이터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팬들은 일본 애니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한 메시지를 게시했습니다. 멕시코 팬, 중국의 AI와 할리우드의 제휴는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깊이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일본은 손그림 애니메이션을 세계의 보물로 보호해야 한다. AI가 할 수 있어도 사람이 만든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는 결코 넘을 수 없다. 일본은 빨리 움직여야 한다. 라고 절실하게 주장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애니메이션 담당 기자, 중국 IP 성장은 멈출 줄 모르지만 일본 젊은 애니메이터의 유출은 국가적 위기다.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일본의 소프트 파워는 점차 잃어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당장 제작위원회의 투명성도 의무화해야 한다. 라고 준엄한 논조로 보도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냉전은 단순히 IP의 승패를 넘어 문화와 자본, 그리고 기술의 복잡한 전쟁임이 전 세계 팬들의 목소리에서 부각됩니다. 일본이 애니메이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물결을 두려워하지 않되 일본 내부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계 팬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며 그 개혁을 지금 목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번과 같은 일본 콘텐츠가 직면한 세계적인 문제와 이에 맞서는 업계의 도전을 깊이 파고들어 매일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본 크리에이터의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AI 애니메이션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절실하게 공유해 주시고 이 논의를 더욱 심화시켜 나갑시다.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다시 한번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한 도전을 마음껏 응원하기 위해서도 좋아요와 소중한 채널 구독과 알림 버튼을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에서 또 만나요.